이제 세 번째 스왑 시장입니다. 스왑 시장은 여러분들 스왑 이렇게 쓰고요. 우리 보통 익스체인지 교환이란 뜻이에요. 바꾼다. 그럼 여기 그림에 지금 그죠? 우리 남자친구는 로버트를 주고 그래서 여자친구는 뭐 스케이트보드를 서로 이제 가장 소중한 걸 서로 주고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비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에게 뭐 마이클 조던의 사인 농구볼을 그죠? 이렇게 얻어 줬는데 이 아들이 어디서 이상한 허술한 공을 하고 바꿔 갖고 왔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화가 막 폭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는 경제 선택은 최고의 경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는 마이클 조던의 그저 사인 농구볼보다는 자기에게 딱 맞는, 자기에게 딱 필요한 그 축구 공을 바꿔온 게 그에게는 경제 선택을 잘 한 거죠. 지금 이때 수업에서 스케이트보드와 로버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에게는 스케이트보드가 필요한 거고 그 여자친구에게는 로버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둘 다 윈윈한 거죠. 이게 바로 수합이에요. 익스체인지예요. 그러면 교환하는 게 이런 물건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통화도 하고요. 금리도 하고 그냥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죠? 이해를 돕고자 아마 금리 수합에 대해서 아마 사례를 들면서 과연 수합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는 통화 승화 그래서 한국과 뭐 중국 사이에 달러를 가지고 그죠? 뭐 수합 체결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외에서 이 투기 세력들이 시장을 흔들려고 뭐 달러에 대해서 뭐 매도하고 막 별 이상한 짓 많이 한다고요. 이럴 때 만일 한국이 중국하고 통화 수합을 그죠? 체결을 했다면 이런 거예요. 만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한 게 뭐냐면 만일 우리 금융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그중에 달러를 뭐 빌려올 수 있다. 뭐 원화를 주고 빌려올 수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 투기 세력들에서 봤을 때 한국은 중국하고 뭐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쟤는 흔들어 봐야 중국 가서 빌려오면 되니까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통화 수합이고 금리 수합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금리 차익을 서로 간에 뭐 기대되는 뭐 그죠? 이 변화를 서로 간에 이득되는 부분으로 만들려는 게 금리 수합인데 한번 금리 수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합의 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교환이란 뜻이다. 그렇죠? 수합, 익스체인지, 교환이란 뜻이고 서로 간에 뭐 현물한, 선물한, 달러, 금리 막 자기네가 원하면 합의만 하게 되면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좋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랑 바꾸자. 이게 바로 뭐죠? 이자를 해칭하기 위해서 그런 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로버트하고 스케이트보드 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수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금리를 바꾸면 금리 수합, 돈을 바꾸면 통화 수합, 그렇죠? 다양하게 통화 금리를 같이 하면 혼합 수합 하듯이 다양하게 서로 이득을 위해서 교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합은 exchange, 바꾼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리 수합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A가 있고요. 회사 B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신용도는 좋죠. A, 트리플 B. 누가 더 좋아요? A가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A는 B에 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싸게 빌려올 수 있다. 싸게 빌려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A는 고정금리를 6%에 빌릴 수가 있어요. B는 A보다 신용도가 낮으니까 우리는 10%구나. 그렇죠? 여기서 보통 이제 리버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런던 인터뱅크 오퍼레이트를 해서 런던 은행 간 금리라 해서 은행과 은행 사이에 빌려주고 빌려받는 돈이니까 금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싸겠죠. 또 기간도 짧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바로 우리가 리버라고 해서 그 변동금리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리버 금리라고 표현을 써요. 리버 금리. 그래서 리버만 주면 되고 거기에 회사 B는 리버 플러스 2 조금 더 가상금리가 붙는 거죠. 신용도가 낮으니까. 여기 꼭 기억하세요. 4%, 2% 이따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빌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 A는 뭐를 빌릴까요? 뭐로 빌렸냐면 자신한테 가장 맞고 뭐 B보다 좋은 뭘로 빌렸냐면 6%를 빌렸어요. 그리고 회사 B는 L 플러스 2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6%가 회사 A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 좋은,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고정금리예요. 고정은 픽스드라고 쓰죠. 고정됐다, 픽스드. 변동은요, variable. 변동. variable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뭐 책에 뭐 플로팅을 쓰는 데도 있는데 variable을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A는 뭘로 빌렸다? 6. 회사 B는 뭐로 빌렸다? 리버 플러스 1. 자,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꿈을 한번 꾸는 거죠. 이 기대감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빌렸는데 고정으로 빌렸는데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보통 고정금리를 빌리죠? 금리가 어떨 것 같을 때? 올라갈 것 같을 때죠. 언제 변동을 빌리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아, 왜요? 올라갈 것 같은 데는 고정을 빌려야 돼요. 왜? 그래도 얼마로 계속 내니까? 6%로 내니까.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으로 빌려야 돼요. 왜? 내려가는 만큼 이 리버가 바뀔 거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으로 빌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으로 빌리는데 만약 그 반대가 되면 고정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고정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짜증 확 나는 거죠. 내려왔는데 지금 계속 6% 내야 되니까. 변동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짜증 확 나는 거죠. 올라가면 다 줘야 되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니네 둘이 바꾸면 되겠네. 이 얘기죠. 니네 둘이 바꾸면 되겠네. 그죠? 니네 둘이 바꾸면 되겠네. 자, 얘는 고정금리를 빌렸는데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억울한 거죠. 얘는 변동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는 거죠. 뭐 해라? 예. 얘는 뭐로 가고 싶다? 변동으로 가고 싶고 얘는 고정으로 가고 싶고 그러면 야, 네 맞네 방향성이 얘가 이거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둘이 바꿔 이거예요. 둘이 바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건데 주고받는 양은 우선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더해서 반 자, 더해서 반이라는 얘기는 뭔데요? 여러분들 아까 자, 우리 더해서 반이라는 거 볼게요. 아까 A는 고정이 몇 프로였죠? 6%였어요. 그럼 그냥 보세요. 6%였고 B는 얼마였었죠? 10%였고 자, 더해서 반 계산해 보세요. 더해서 반 얼마일까요? 빨리 6하고 10하고 더해서 반이면 8이에요. 그럼 자, 여기 변동 얼마 있었죠? L 플러스 2. 자, 더해서 반. 이거 못하면은 수업 못 듣는 겁니다. 더해서 반 얼마죠? 아, 이게 어렵네요. 2L 플러스 2를 2로 나누면, 그렇죠. L 플러스 1이죠. 빨리. 그렇죠. L 플러스 1. 자, 얘를 주고받는다. 더해서 반을 주고받는다. 지금 여기에서 그림에서요. 자, 처음에 회사 A가 뭘로 빌렸죠? 예, 고정으로 빌렸어요. 화살표가 나가면 주는 거야. 화살표를 맞으면 내가 받는 거야. 그렇죠? 자, 화살표가 나갔어요. 처음에 6% 있었죠. 회사 A, 회사 B 뭘로 빌렸죠? 예, 변동으로 빌렸어요. 리버 플러스 2. 여기에서 끝났는데 얘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금리를 바꾸고 싶다. 뭘로? 고에서 뭐로? 현으로. 그렇죠? 얘는 금리를 뭘로 빌렸는데? 변으로 빌렸는데 뭘로 받고 싶다? 고로 빌리고 싶다. 고정으로. 그러면 아까 했어요. 더해서 반을 주고받아라. 얘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고정을. 그러면 8을 받으면 되겠지? 받았잖아요. 화살표. 얘는 뭘 받고 싶었어요? 고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뭘 주고 싶은 거야? 변동을 주고 싶은 거고. 얘는 뭘 주고 싶은 거야? 고정을 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서로 이제 요거를 주고받았잖아. 공정하게 더해서 반씩을. 그래서 8을 받았고 L 플러스 1을 그렇죠? 얘는 줬고 얘는 이걸 받았고 얘는 이걸 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산
그렇죠?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고자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 이거예요. 처음에 A사가 6% 고정을 할 수 있고, 그렇죠? B사는 10%로 할 수 있다. 이게 고정금리였어요. A사는 베리어블, 변동은 L이고 L 플러스 2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A사는 6%로 빌렸고 고정으로, B사는 L 플러스 2로 빌렸어요. expectation, 이거 뭐 기대, 그렇죠? 기대, 그렇죠? A사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아이씨, 그렇죠? B사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오이씨, 왜? 픽스드를 빌렸는데, 베리어블을 빌렸는데. 그래서 익스체인지 어떻게 한다 했었죠? 더해서 반. 픽스드는 더해서 반 8%, 베리어블 더해서 반 L 플러스 1%. 그래서 그림 아까 그대로 있었죠? 6% 화살표 나가고 L 플러스 2 화살표 나가고. 그래서 뭘로 받고 싶다? 8%로, 그렇죠? 여기 8%로 받고 싶다. 여기 L 플러스 2를 주고 싶다. 자, 이제 정산이 제일 중요하다. 정산 한번 해볼까요? A사는 줄게 처음에 그때 줄 거 없었어요? 6 L 플러스 1 줬어요. 뭘 받았죠? 8을 받았어요. 자,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거 받아서 줘도 되죠. 그렇죠. 받아서 줘도 돼요. 받아서 줬더니 얼마가 남죠? 2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L 플러스 1에서 2를 더 공제, 디덕션 할 수 있죠. 공제. L 플러스 2를 줘야 되는데 2의 금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계산 잘해야 돼요. L 마이너스 1이 되죠. 맞나요? 8을 받아서 6을 주고 2가 남아요. 더 일명 까는 거죠. 디덕션. 공제해요. 그러면 L 마이너스 맞죠? 자, B는 처음에 줄게. L 플러스 2 있어요. L 플러스 2. 빨리 L 플러스 2 있고, 잘 안 보인다. L 플러스 2 있고 줄게. 또 뭐 줘야 되죠? 여기 있네. 8%. 뭘 받았죠? L 플러스 2를 받았어요. L 플러스 2를 받아서 L 플러스 2 줄 수 있죠. 근데 다 줘요? 다 못 줘요? 다 못 줘. 열만큼, 1만큼. 합치면, 예, 여기 9가 있죠. 9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A사는 L-1만 주는 형태죠. 최종적으로 B사는 9%만 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A사는 뭘로 빌렸는데? 고정으로 빌렸는데 뭘로 가고 싶다? 변동으로. 갔나요? 갔네요. L로. B사는 원래 변동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뭘로 가고 싶다? 고정으로. 갔나요? 갔죠. 왜? 9%로 돼 있잖아. 그렇죠? 9%. 얘는 L-1, 얘는 9%. 한마디로 금리가 변했나요? 변했어요.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럼 또 하나. 원래 A사가 변동으로 빌리면 얼마로 빌려야 되죠? L. 원래 B사가 고정으로 빌리면 얼마죠? 10. 그런데 9. 금리가 얼마큼? 1% 이득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B사도 1% 이득이네요. 금리의 방향성도 바꿨고 금리의 이득도 얻었어요. 1%씩. 그럼 과연 그 1%는 어디서 왔을까? 얘 1%, 얘 1% 합치면 2%. 2%는 어디서 왔을까? 아까 처음으로 가보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가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금리 차가. 픽스드가 얼마예요? 4% 차이죠. 베리어블은 2% 차예요. 그 차이가 얼마예요? 2%. 이 2%를 1%씩 나누어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수업 했을 때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고정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서 변동으로 가고 싶다. 변동으로 갔어요. 변동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상승할 것 같아서 고정으로 가고 싶다. 고정으로 갔어요. 또 하나. 지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졌죠. 이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앞에서 아까 제가 뭐라 했었냐면 얼마까지 주고받는다? 우선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더해서 반씩 가지면 딱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해서 반씩 가지니까 딱 1%씩 나누어 가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꿔주고 거기에 금리의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아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못 들었어요. 물론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원래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풀고 도서관에서 좀 보태서 6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이 문제 풀 때. 학부 때. 뭐 미치겠네. 왜? 지금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냥 책, 아니면 교재, 아니면 노트 필기 보는데 이게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주고받았을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하는데 이제 막 결국은 알아내죠. 스스로. 알아내면서 이 당시에 6시간이면 점심 못 먹었죠. 화가 나갖고. 공부하는데 화가 나서 아니 내가 풀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가서 밥 먹어.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6시간을 앉아서 푸니까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진짜 유레카 외쳐지더라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제 경험상 이제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파생금 상품이라는 수업을 같이 들었었는데 친구들도 이거 이게 모르겠어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 친구들은 이제 학부 때 친구들은 이건 내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 다음날 친구들 모아놓고 빈 강의실에서 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금리수학 내가 한번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했더니 시큰둥하게 그래 하면서 4명인가가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떠듬떠듬하죠. 지금처럼 이게 뭐 이건 지금 스토리를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았던 애들이 와 그러는 거야. 이거 걔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멘트 하나 했었죠. 오늘 가르쳐줬는데 내일부터는 그냥 무료는 안 돼. 군문보.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최고의 음료수 불가리스. 그렇죠. 물어볼 거면 불가리스 하나씩 갖고 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서관을 싹 갔는데 이제 뭐 고정석은 아니지만 늘 일찍 가니까 6시에 불가리스 하나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포도 맛이. 그래서 불가리스 싹 들었더니 어떤 친구가 딱 그러면 어서 6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속도가 빨라져요. 저는 가리키는 거니까. 다들 알겠니? 했더니 알겠대요. 딱 가서 불가리 딱 마시는데 한 친구가 포도 맛을 또 싹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 바꿔오라고. 그래서 딸기 맛을 딱 바꿔오면 또 마시면 빨대를 마시면서 싹 속도가 더 빨라져요. 딱 이야기 어떤 스토리만 딱 알면서 쫙쫙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거의 시험 볼 때까지 매일 아침 불가리스를 적어도 2개, 그죠? 2개씩은 먹었죠. 그러면서 공부의 최고는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남을 가리키는 거가 공부의 최고예요. 근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공부를 가리키는 게요. 제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리키려고 하는 거는 가리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핵심을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딱 파고들어서 한 방에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세밀하게 알게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둘이 만나기가 쉬울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나 고정으로 빌렸는데 변동 가고 싶어. 나 변동 빌렸는데 고정 가고 싶어.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낄까요? 그렇죠. 당연히 금융기관이 끼어서 그렇죠. 서로 다 여기 연결시켜주고 그죠? 매개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냥 그죠? 그냥 다이렉트로 너랑 둘이 바꾸는데 이렇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여러분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하면은 저는 너무 억울하겠잖아요. 저를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때 못 들었던 내용들 자꾸 들릴 거예요. 이거 해보고 그려보고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짜리 나올 수 있는 거죠. 표만 딱 줍니다. 금리 수업을 설명하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순서대로 A는 6을 빌렸고 B는 L 플러스 2를 빌렸는데 그렇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 기대가 A는 내려갈 거, 그죠? 금리 내려갈 거고 올라갈 것 같아서 더해서 반을 주고받기로 수학 거래를 시작함. 그림 딱 그려야겠죠. 딱 그려서 정산 A자가 줄 거는 이거고 받을 건 이거고
B 회사가 줄 것은 이거고 받을 것은 이거고 했을 때 두 가지 결과 나온다. 자기의 그저 교정에서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수압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 두 회사 모두 1%의 이득식을 얻었는데 그 1%는 고정금리의 차 4%와 변동금리의 차 2%를 1%씩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쓰시면 50점짜리 문제면 만점 받는 거죠.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표를 정리하자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A는 줄게 6% 처음에 있었고요. 수합을 통해서 L 플러스 1을 줬고, 왜 이건 더해서 반, 받을 게 8을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L 그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처음에 이걸 줬고요.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받으니까 정산할 때 얘를 그죠 받았죠. 얘를 줬는데 얼마큼을 못 줬어요? 1%를 덜 줬잖아요. 합치면 9%가 되겠죠. 9%가.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결론 두 가지다. A가 고정으로 빌렸는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서 변동으로 가고 싶다. 갔다. L로. 그죠? 변동으로. L-1이지만. 그죠? 두 번째, B는 변동으로 빌렸지만 금리가 상승할 것 같아서 고정으로 가고 싶다. 갔어요. 얼마로? 9로 갔다. 예, 갔어요. 그래서 A는 L-1로, B는 9로 최종적으로 이 거래만 남은 거죠. 거기에다가 1%씩 이득을 보게 됐는데 어디서 왔는가? 그죠? 고정금리차 4, 변동금리차 1을 두 회사가 2%를 각각 1%씩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죠. 예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고등어 2마리 가진 어부가 그렇죠? 쌀 또는 무엇을 그죠? 고등어를 먹고 싶어하는 쌀을 가지고 있는 농부를 만나야겠죠. 그래서 고등어 쌀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4개로 화폐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방식들 마찬가지로 지금 A사와 B사는 절대 못 만나요. 그 사이에 누가 낀다? 예, 금융기관이 껴서 그래서 주는 거에서 제대로 받고 뭐 0.25만 뺀다면 0.25, 0.25 빼면 은행이 얼마 가져가요? 0.5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이 0.75씩 가지면 되죠. 심심한 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1%씩 이득이었는데 은행이 껴서 받은 것 중에 0.25만 빼고 주는 거예요. 받은 것 중에 0.25만 빼고 주게 되면 은행이 갖는 건 0.5. 어차피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그럼 2가 아니라 1.5를 나누겠죠. 그래서 얼마씩? 0.75씩 나누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심화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번째 수합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오늘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